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박짝박짝 실존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하죠. 허상이고 허구다.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요. 아내가 제일 좋아했고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인구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한 5천만인데 2100년이 되면 한 17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750만 명이 전국의 인구라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한 1450만 명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왜 이렇게 복을 박짝박짝 사람 많아요? 라는 느낌을 2100년의 청년들은 안 느낄 거냐? 똑같이 느낄 거라는 거죠. 이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특히 청년 인구의 집중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명의 고용주랑 평생 표준 고용 관계를 맺고 호봉표에 따라서 내가 몇 살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사셨는데 지금 청년들은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급여가 계속 오를 건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을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인구 전망을 껴안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실존적인 두려움이 큽니다. 이중 노동 시장 구조는 점점 더 우착화가 되고 있고 또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과거보다 분명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라면 사람들이 아기를 최대한 많이 낳으려고 할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아마 우리들이 지금의 환경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따라서 각 개체는, 즉 사람들은 내가 번식을 할 건지, 즉 아기를 낳을 건지 아니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나중에 번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한국 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20대 때 번식, 즉 아기를 낳기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거, 돌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부 합산 소득에 맞추기 위해서 여성이 보통은 결혼할 때 취업을 본인이 어렵게 취업을 한 취업 시장에 들어간 곳을 일부러 부부 합산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퇴사를 한다든지 실제로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에 그 돌봄의 독박 속에서 사실은 여성이 또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되게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 30대 여성으로서 결혼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커리어를 같이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거는 되게 허상이고 허구다. 휴직 의무화에 대해서 직원이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2017년도에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롯데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자격 조건으로는 아이가 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남성 직원에게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또 통상임금의 100%를 한 달간 지급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2018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행 초기여서 사실 육아휴직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요. 물론 제 동료나 상사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잘 다녀와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이제 부담이 있고 또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도 일단 저는 감사하게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요. 특별히 아내가 제일 좋아했고 또 장모님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아기를 낳고 50일 또는 100일 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시간들을 잘 같이 옆에서 볼 수 있고 아내가 어떤 현실적인 고충이 있는지 제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어서 서로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은 남성 육아휴직은 무조건 이제 한 달 동안 가야 하는 제도로 잘 정착이 되었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뭐 팀장님이나 옆에 동료들이 더 이상 눈치 주거나 뭐 이상히 여기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룹 저희 롯데 지주에서는 이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추가 교육도 시켜주고 따라서 이것이 기업의 생산성 차원에서도 애사심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롯데그룹은 이제 최초로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 해서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확산이 되어서 국내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가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아마 출산율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새로운 그 빛을 조금 본 게 뭐냐면은 재택근무라는 거가 굉장히 뉴노멀처럼 되어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들 지금 1학년 된 친구들 거의 학교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왔거든요. 서울 수도권으로 물리적으로 오지 않고도 지방에서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물리적인 뭐 밀도도 좀 낮추고 삶의 순통도 좀 트이해지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반드시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준다면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놨던 복지 패러다임의 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초반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과감하게 세대 간 약속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즉 20대 초반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에 가장 최적의 나이에 아기를 키우고 낳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자신의 사회적 추구, 직업적인 추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수명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마지막 기결점이구나 하는 걸 보니까 거꾸로 이 모든 것을 다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냐 하니까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정부가 정책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보장이 되는 그때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그 코로나19 대응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게 완성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께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